시작해 봅시다. 자, 이제 26번에서부터 자, 고차방 문제 이제 5개 남았습니다. 26번. 자, 26번 문제를 보니까 3차원 공식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k 더하기 2x 더하기 k는 얘가 중근을 가질 때 k 값을 구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엄청 중요한 문제죠, 사실은. 어마무시하게 중요하죠. 얘가 중근을 갖는 거예요. 앞서 풀었던 문제는 뭐 3중근 문제였었고 지금 여기서는 중근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 얘가 중근을 갖는다는 것은 3차원 공식이니까 어쨌거나 얘를 인수분해야 할까요? 무조건 인수분해를 해주게 되면 근의 형태가 얘가 근의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의 형태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서 이렇게 되면은 중근을 갖게 돼요. 그죠? 한실근과 중근을 갖는 거예요. 결국 여기 이 식이 이와 같이 1차식과 완전제곱식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될 때 그때 K값을 구해보는 게 있어요. 그러면 중근을 하잖아요. 여기서 어쨌거나 인수분해를 해봐요. 자, 얘를 인수분해 해보면 자,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해볼까? 그러면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그리고 K. 자, 다 더하면 0이 되니까 1로 되겠죠? 자, 그래서 인수분해의 결과는 여기서 x 마이너스 1 그리고 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k는 0이 됩니다. 이렇게. 들어와 빨리. 8시 됐어요? 들어오세요. 8시 됐어. 진짜? 너희들은 편집 없이 간다. 역사에 기능합니다. 자, 갑시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지금 여기서 요 모양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2차식으로 인수분해 된다고. 그러면 첫 번째는 이놈 자체가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경우. 이건 엄청 중요한 문제인데 요놈 자체가 완전 제곱식이 되어서 이렇게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요놈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요놈이 완전 제곱식이 돼요. 그러면 뭐 판별식형이다.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b 플러스의 제곱 빼기 ac 판별식형이 되려면 요놈이 자 x의 제곱 더하기 2x 빼기 k가 0. 근데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4분의 b 있을 때 b 프라임의 제곱 빼기 ac 이게 0이 돼야 돼요. 결국 k는 마이너스 1이지. 자, 그러니까 이 요놈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k 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사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들어가게 되면 바로 완전 제곱식이 나가는 거예요. k가 마이너스 1이면 얘가 중분을 가죠. 자, 일단 또 어떤 케이스가 있을 수 있냐면 이게 첫 번째 경우고, 자, 이게 첫 번째 경우. 자, 두 번째 경우는 여기 얘가 완전 제곱식이 아닌데 만약에 여기서 자 x 빼기 1 그리고 x의 제곱 더하기 2x 빼기 k는 0 이렇게 돼 있는 식에서 이놈 자체가 완전 제곱식이 아니어도 만약에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어서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인수 x 빼기 2를 이렇게 인수로 갖고 인수분해가 된다면 여기 얘가 1차식이 되고 여기에는 x 빼기 1과 x 빼기 1이 만나서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이 x의 제곱 더하기 2x 빼기 k가 x 빼기 1과 다른 어떤 1차식으로 이렇게 인수분해 되면 이 부분이 x 빼기 1의 제곱 그리고 이렇게 되어서 또 중근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보자. 엄청 중요한 거니까. 첫 번째는 여기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는데 이쪽 인수분해는 x 빼기 1 말고 이 뒤에 있는 부분이 자체로 완전 제곱식이어서 이걸 만족하는 경우. 이걸 만족하는 경우. 자, 두 번째 경우는
요놈이 완전 제곱식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게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서 어떻게든 인수가 됐는데 만약에 x 빼기 1이라고 하는 인수를 갖게 되면 앞에 있는 x 빼기 1과 이렇게 둘이 만나서 완전 제곱식이 되어서 중분을 가질 수가 있다고. 요걸 생각을 못 하잖아. 요거를 잘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결국 뭐냐면 얘는 이놈 자체가 완전 제곱식과 판별식 연결이 되고 얘는 얘가 이렇게 1차식 그리고 다른 x 빼기 1과 다른 어떤 1차식으로 인수분해되도록 하는 k를 찾으면 된다는 얘기야. 결국은 여기는 x의 제곱 더하기 2x 빼기 k가 x 빼기 1 그리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러면 뭐 짜맞추기 해도 되겠지. 여기서 여기 1차식은 그냥 짜맞추기 해도 되죠. 얘랑 얘랑 곱해서 얘가 나오면 되니까 여기는 일단 x 들어갈 거고 x의 제곱이니까 여기 임창의수가 2x가 들어가면 제곱 더하기 3이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정리했을 때 2x를 만족하잖아. 그러면 상수 마이너스 k는 얘와 얘가 곱해서 나오니까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k, k는 3이 되겠지. 이렇게 해도 좋고 아니면 아까 거기서에 자 이게 x 빼기 1 그리고 이렇게 인수되는 게 목적이니까 인수 정리에 의해서 이게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집어넣어. 그럼 x에 뭘 집어넣는데? 1을 집어넣는 거지. 내가 지금 풀고 있는 인수 정리야. 그래서 x 빼 1을 집어넣으면 이쪽 무리한 x 빼기 1이라고 하는 인수를 가지고 있으니 1을 대입시면 얘가 싹 0이잖아. 그럼 좌변도 서로 같으니까 일단 1을 집어넣어서 0이면 좌변도 1을 집어넣어서 0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1을 집어넣게 되면 1 더하기 2 마이너스 k 얘가 0이 돼야지. 1을 집어넣어서 0이 0이니까 그래서 k는 3이다. 이렇게 풀어줘. 알겠어? 자 그래서 k는 이놈 자체가 완전 제곱될 때 k 그리고 이것이 x 빼기 1로 얘가 여기 2차식 x 빼기 1을 인수로 가질 때 k는 3 그래서 모든 경우에서 마이너스 1과 3 두 개가 있네. 자 이제 27번. 자 27번 문제는 좀 어려워요. 27번 문제는 좀 어렵다. 자 27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실수 xyz가 실수 xyz가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마이너스 z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이 9 그리고 xyz가 4. 자 이걸 만족할 때 2x 더하기 y 더하기 z의 값을 찾아보아라. 근데 단 x보다는 y가 y보다는 z가 같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요놈이 그래서 일단은 당식 처음 배웠을 때 곱셈무식의 변형에 해당되는 문제처럼 당식 문제처럼 보이지. 이게 당식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얘가 안 나오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걸 만족하고 있을 때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더하기 z의 세제곱을 구하시오 그러면 얘는 그냥 당식 문제야. 그래서 곱셈무식 변형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당식 문제가 됩니다. 풀어볼 수 있겠지, 그죠? 자, x제곱 더하기 뭐얘 y제곱 더하기 z제곱 이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다고 치면 뭐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더하기 z의 세제곱은 빼기 3xyz는 뭐와 같아?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의 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 이런 기본적인 공식에 의해서 뭐 적당한 수 찾아가지고 집어넣으면 되겠지. 요거 찾는 것은 이 두 개의 공기로부터 찾아서 집어넣으면 얘가 또 나오겠죠. 이렇게 되면 얘는 그냥 기본적인 곱셈공식 변형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 x와 y와 z를 낱낱이 구별해서 이 값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구할 수가 없지. 이 낱낱이 x, y, z의 크기별로 나열을 해서 x, y, z를 직접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얘는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당식으로는 풀 수가 없는 형태다 그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요거 구하면 쉬운 문제야. 그냥 구하면 돼. 문제는 또박 x, y, z를 낱낱이 구해보라는 얘기지. 낱낱이 구해보라는 얘기. 이거는 똑같은 거야. 우리 예전에 이런 거 있잖아. x 더하기 y는 3인데 x, y는 2야. 자, 그럴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구하시오. 그러면 얘는 어렵지 않지.
x 곱하기 y 제곱 배웠더니 그냥 곱셈 공식의 변형을 써주면 되잖아. 그런데 x가 y보다 클 때 x의 값과 y 값은 낱낱이 구하시오. 이렇게 했으면은 요 방법으로는 구해낼 방법이 없잖아. 구할 수가 없지. 그때 어떻게 풀었어? 자, 얘는 얼핏 보기에는 열방식 맞죠? 열방식 맞는데 이렇게 x와 y가 자리를 바꾸었을 때 식이 변함이 없잖아. 열방식의 갈래 중에 x와 y하고 자리 바꿨을 때 식이 변함이 없죠? 자, 이런 것을 뭐라 그래? 대칭형 방정식이라고 한다. 이후에 조금 이따 이제 대칭 방식 저쪽에 있는 대칭 방식 열 방식은 다른 문제에서 문제를 풀겠지만 얘는 대칭 방식이야. 그러니까 낱낱이 x, y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냐면 여기에는 x하고 y는 그냥 쉽게 문제를 풀려면 y는 3-x에 대해서 대입시켜서 2차 방식 만들어서 문제를 풀면 답이 나오지. 그런데 조금 더 고급지게 문제를 푼다면 잘 봐라. 여기 있는 이 x하고 y를 어떤 2차 방정식에서 두 개의 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라고 생각한다면 두 분의 합이, 두 분의 곱이 주어진 거잖아. 그죠? 그럼 두 분의 합과 곱이 주어진 거야. 그러면 이 두 분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2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어. 그 메인이 되는 문자를 t라고 나와요. t라고 놓으면 t 제곱 마이너스 이게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두 근을 인식을 한다고 했으니까 x 더하기 y의 t 더하기 두 근 x, y는 0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그러면 x 더하기 y가 3이니 t 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2는 0이 되겠지.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t는 x하고 y를 근으로 인식을 해서 만들어진 2차 방정식의 문자야. 그러므로 여기서 t는 x와 y의 다른 이름이지. 잘 봐. 아니 x와 y가 근이라고 생각하는 방정식을 만들었어. 얘를 풀면 누가 나오냐면 t가 나오겠지. t가 나오는 방정식이니까 얘를 풀면 t가 나와. 근데 t가 뭐야? 근이지. t는 근이야. 근데 이 근이 x하고 y를 근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t가 x하고 y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대칭형 방정식의 풀이 원리가 그렇다고. x하고 y가 어떤 방정식의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라고 생각을 해서 방정식을 만들었어요. 근데 t에 관한 방정식을 만들었어. 얘를 풀면 표면적으로 t 값이 구해지지. 근데 걔가 누구냐면 근이거든. 근데 얘네들이 근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t가 곧 x하고 y야. 실제로 얘를 풀어보면 t, 1 이렇게 되니까 t는 1 또는 2가 되는 거야. 이 t가 누구냐고. x와 y의 다른 이름이야. 그러므로 x가 1이면 y가 2고 x가 2면 y가 2지. 대칭 방식의 특징이죠? 해가 대칭으로 나와. 1, 2, 2, 1 이렇게. 근데 x가 y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x는 2고 y는 1 되는 거지. 말하자면. 이해되니? 자, 이 대목에서 왜 내가 이걸 설명을 했냐면 그런 느낌으로 얘를 풀 거거든. x, y, z가 낱낱이 따로 지금 구해져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자, 이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얘는 2차 방정식인데 3차 방정식으로 건너가서 똑같은 발상으로 문제를 풀어볼 거야. 알겠지? 이 문제 좀 어렵다고 그래서 알겠니? 대칭 방정식? 훗날을 가보면 그래서 x 더하기 y를 u, x, y를 v라고 문제를 풀어. 우리가 깊은 교재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 자, 그러면 자 보자. 여기서도 x, y, z x 더하기 y 더하기 z 그 다음에 x, y, z가 나와 있어. 만약 이게 3차 방정식의 세 근이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었다면 뭐가 빠져있니? 두 근씩의 곱이 합이 빠져있죠? 그게 빠져있잖아. 뭐가 빠져있다고? x, y 더하기 y, z 더하기 z, x 얘가 빠져있어. 근데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이 두 식의 관계곱도 구해낼 수 있단 말이지. 그죠? 한번 써볼까?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제곱은 자,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의 제곱 더하기 2배 xy 더하기 yz 더하기 zx 이렇게 되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마이너스 1 제곱 그리고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은 9 더하기 2배 xy yz zx 자, 넘겨서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4가 나오겠네.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4 이렇게 얘를 구했어. 뭐가 들어있어?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값 이게 합의 값
세 개를 곱한 값,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값이 주어져 있다. 마치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하는 골격이 다 갖춰진 거야.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3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죠. 3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어. 자, 그러면 3차 방정식은 그 메인 문자를 t라고 놓고 t에 관한 3차 방정식을 작성을 해보자. 자, 어떻게 만들어? 자, 불러볼게. t 세제곱 마이너스 세근. 자, xyz를 세 근이라고 인식을 하고 지금 문제를 푼단 말이야. 그러니까 t 3승 마이너스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t 제곱 더하기 xy yz zx의 t 마이너스 xyz는 0 이렇게. 그러니까 xyz를 세 근으로 인식을 하고 3차 방식 작성을 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 앞에 숫자를 이용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t 3승 마이너스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마이너스 1이니까 더하기 t 제곱 더하기 xy yz zx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t 마이너스 xyz xyz는 4니까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얘는 xyz를 근으로 해서 만든 3차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이 p를 구한다는 것은 x와 y와 z를 구한다하고 똑같은 말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여기 3차 방정식을 풀어볼 거라고. 이 3차 방정식을 풀 건데 인수분해해야 되잖아.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뭐 조립작법에도 좋고 아니면 뭐 공통에서 눈에 보이니까 t 제곱을 끄집어내주면 t 플러스 1 여기 마이너스 4를 끄집어내면 t 플러스 1 뭐 조립작법 해도 되고 그래서 t 플러스 1 앞으로 끄집어내주면 t 플러스 1 그리고 t 제곱 마이너스 4는 0 그래서 t 플러스 1은 정식 t 플러스 2 t 마이너스 1이 0이네. 그래서 t 값이 구해지네.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1 그리고 2 이렇게. 자, 이렇게 t 값이 구해져 있는데 이 t는 뭐라고 그래서 x와 y와 z의 다른 이름이야. 그런데 x보다는 y, y보다는 z가 더 크기 때문에 순서대로 x, y, z가 되겠네. 알겠니? x, y, z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고 가장 작으니까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고 y는 마이너스 1이고 z는 2야. 그래서 x의 2배에 얘네들 다 더해보라고 했으니 2배에서 더하면 얼마니? 2배에서 이걸 더하면 마이너스 5 이걸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3 정답은 마이너스 3이 되나봐요. 자, 이제 29번. 자, 29번 내려보자. 자, 29번 내려보니까 3차 방정식 x 세제곱 더하기 a-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a-3의 x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죠.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근을 갖고 세 근이 모두 양수일 때 a 값의 범위를 찾아보라고 했어요. 3차 방정식이니까 생각할 것도 없죠. 인수분해하지. 인수분해해보자. 인수분해해놓고 생각하자. 1 a-2 마이너스 2a 더하기 3 그리고 마이너스 6 다 더하면 자, 다 더하면 0이 안 되네. 그죠? 다 더하면 0이 안 되지. 그러면 대략 한뭐 이쯤 될 것 같아. 이쯤 될 것 같죠? 이쯤. 어차피 다 더해서 0이 안 되고 얘랑 얘랑 9를 반대로 더해서 0이 안 되면 1과 마이너스는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숫자의 약수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 2로 될 것 같아. 1, 2, a, 2a, 그리고 여기는 3 더해서 6, 0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는 x-2 그리고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3은 0 이렇게 되겠네. 자, 이제 문제를 보니 뭐라고 했냐면 세근이 모두 양수래. 그럼 세근이 모두 양수. 여기서 근 하나는 일단 x는 2 하나 나왔으니 여기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두 개의 근이 나올 것이고 그 두 개의 근이 모두 양수면 되는 거야. 그럼 결국 여기서 근 나왔으니까 2차 방정식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3은 0 이 방정식이 두 근이 모두 양수야. 두 근이 모두 양수야.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에서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 만들게 하지? 그러니까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 만들게 해야 돼? 첫 번째, 한 변식이 0보다 커야 돼. 일단 두 근이 존재해야 양수들 말해서 할 거 아니야. 두 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한 변식이 0보다 커야 돼. 두 근이 서로 다른 양수다 그러면 여기서 부모가 빠지는 거죠. 얘는 그냥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한 변식이 0보다 커야 돼. 두 번째,
자, 두 근이 모두 양수니 두 근을 더해주면 당연히 양수가 돼야 되겠죠? 서로 다른 색은. 아, 서로 다르냐고 했어? 아, 그랬어? 서로 다른 색이냐? 네. 아, 그러네. 서로 다른 색은. 그러면 두 근이 서로 다른 양수여야 돼. 그죠? 두 근이 서로 다른 양수여야 돼. 그래서 이렇게 두 근이 서로 다른 색은 서로 다른 색은 이렇게. 그럼 여기서 두 근이 서로 모두 양수인데 서로 달라야 되겠죠. 두 근이 서로 달라야 되니까 이때 일단 판별식은 0. 얘를 빠져야 돼. 그래서 이렇게 되고 세 번째 자,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곱해주면 양수가 되겠죠?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이 값을 찾으면 답이 되겠네. 알겠지? 자, 찾아봅시다. 일단 판별식 영도합해야 돼. 판별식 b의 제곱 빼기 4ac 이 값이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a제곱이 12보다 크대. 자, a의 제곱이 12보다 크니까 a는 마이너스 2루트 3보다 작거나 또는 a는 2루트 3보다 커야 돼. 첫 번째 이 조건 만족해야 되고 두 번째 두 분의 합이 0보다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1분의 b 마이너스 2가 0보다 커야 돼. 고로 a는 0을 사가야 돼. 세 번째 두 분의 곱이 양수해야 되니까 a분의 c 3은 0보다 크다. 자, 얘는 조건이 없는 거지. 당연히 만족하니까. 그럼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 a가 음수여야 돼. 그러면 a가 음수인데 요 조건을 동시에 만족한다면 결국 얘밖에 될 수 없는 거지. 알겠니? 얘밖에 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루트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거든? 잘 봐. 그런데 이 방정식에서 세근이 서로 다른 세근이라고 했잖아. 지금 문제를 보니까 자, 서로 다른 세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두 개의 근이 모두 양수의 근이 나오기 위한 조건이 얘거든? 여기서 두 개의 근이 서로 다른 양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얘란 말이야. 그런데 만약 얘가 2를 가져버리면 어떻게 해? 얘가 2를 가지고 어떻게 되죠? 얘가 2를 갖게 되면 세근이 모두 양수이긴 하지만 서로 다른 문제에서 그래서 서로 다른 세근이야. 그러니까 얘가 2를 가지면 또 안 돼. 두 근이 모두 양수인데 세근이 모두 서로 다르면서 양수가 되려면 얘 한 근 2가 나왔으니까 2, 뭐 예를 들어서 2, 뭐 5, 그다음 13 이렇게 근을 가지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2가 나오는데 여기서 두 개의 근이 모두 양수이긴 하지만 2하고 7 이렇게 가지면 안 된단 말이야. 서로 달라야 되기 때문에 결국 얘는 2를 가질 수 없어. 여기는 2차 방식 2를 가질 수 없다고. 2를 가질 수 없으니 2를 대입시켰을 때 성립하면 안 돼. 그래서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2 집어넣으면 4 더하기 2a 더하기 3 얘는 0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7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a는 마이너스 2루트 3보다 작은데 마이너스 2분의 7을 가지면 안 되거든? 근데 마이너스 7이 어느 정도 크기죠? 야, 2분의 7은 어느 정도 크기야? 3.1이지? 3.5지? 3.5. 얘는 얼마인데? 얘는 3.5kg 같잖아. 그치? 그럼 얘가 만약에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다면 어차피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아, 그래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를 떼놓고 생각을 해보자. 얘는 루트 12야. 얘는 루트 얼마니? 4분의 49지. 얘는 2분의 7이니까 루트 4분의 49 아니야. 뭐 제곱이 비교할 때 이렇게 비교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루트 12점 얼마를 하고 얘는 루트 10이야. 근데 일단 마이너스 붙이면 이게 더 왼쪽에 있지. 그러니까 얘는 고려해야 할 대상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고려해야 할 대상이라고. 그래서 정답은 뭐냐면 정답을 적어보자. 이런 이유가 있어서 얘는 지금 문제가 A의 범위를 찾으라고 했죠? A의 범위를 찾으라고 했는데 A는 마이너스 2 루트 3보다 작아. 단 A는 마이너스 2분의 7이 될 수 없어. 이걸 써야지 정답이야. 이걸 고려했어야 돼. 내가 지금 서면 생기는 걸 못 봐서 그래서 이 정답도 붙여줘야 돼. 잠깐만. 정답이 붙여줘야 되네. 자, 이제
이제 29번 30번 이제 두 문제 남았다 이제. 두 문제 남았어. 자, 두 문제 남았어. 첫 번째는 30번 문제. x에 2000제곱 마이너스 5x 빼기 1이요. 자, 얘는 2000차 방정식이죠. 그지? 2000승. 여기 해가 알파1, 알파2, 점점점 맞아 알파 2000이라고 했을 때, 자, 이 그냥 알파 1, 알파 2 가서 알파에 2000 이렇게 2000개의 근을 간다고 했을 때 무엇을 구하느냐면, 자, 알파 1의 2000승 더하기 알파 2의 2000승 더하기 쭉 가서 알파 2000의 2000승. 야, 여기 이 값이 얼마니 걸 물어봤어요. 자, 요것을 찾아보래요. 그러면 요 방정식을 풀었을 때 요 놈의 합이 얼마니? 라고 물어봤거든. 이거 몰라. 일단 우리가 요 방정식이 요 알파1, 알파2에서 알파 2000까지 요 근이 이렇게 들어갔다고 했으니까 그 의미는 얘네들 여기다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집어넣어볼까? 자, 알파 1에 2000승 마이너스 5 알파 빼기 2는 0이야. 맞죠? 그다음에 알파 2에 2000승 마이너스 5 알파 2 마이너스 2도 0이야.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치면 알파 2000에 대한 2000승 마이너스 5 알파 2000 마이너스 2도 0이 돼야 되거든? 그렇지. 우리는 지금 이 0에는 얘네들만 더하면 돼. 그러니까 얘는 알파 1의 2000승은 5 알파 1 더하기 2가 되겠고, 알파 1의 2000승은 5 알파 2 더하기 2가 되어서 얘는 알파 2000의 2000승은 5 알파의 2000 더하기 2가 돼. 그래서 얘를 변변 더해주게 되면 이 좌변의 모습이 알파 1의 2000승 더하기 알파 2의 2000승 더하기 쭉 가서 알파 2000의 2000승이고, 그리고 우변을 쭉 더하면 5 알파 1 더하기 알파 2 더하기 쭉 가서 알파의 2000 더하기, 자, 여기 보면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이렇게 더해서 2가, 자, 1 하점절 봐. 1, 2, 점점점 2000. 그럼 여기는 함 자체가 2000이 있는 거야. 그럼 여기는 2도 2000번 더해지겠지. 이해돼? 2가 2000번 더했으니까 2가 2000번 더했다는 것은 2 곱하기 200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2000이야. 2 곱하기 2000 이렇게 되는 거야. 더하기 2 곱하기 2000이 되는 거지. 그리고 결국 우리가 찾고자 얘는 요거하고 똑같은 거야. 자, 그러면 알파 1, 알파 2, 알파 3에서 알파 2000까지 합이 얼마니 그걸 물어봤거든? 자, 오늘 좀 전에 얘기한 거 있었죠? 모든 근의 합, 모든 근의 곱 구할 수 있다고 그랬지? 자, 모든 근의 합은 뭐라고 그랬어? 모든 근의 합은 이 방정식에서 모든 근의 합, 모든 근의 합이 지금 알파 1 더하기 알파 2 더하기 알파 2000 이거잖아. 이것은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1999승이 없잖아. 그러니까 걔가 0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모든 근의 합은 항상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a는 최고차의 개수이고 b는 그 다음 차수의 개수여야 된다고. 지금 여기 보면 1999승이 없으니까 걔는 0인 거야. 그래서 0이 되어서 모든 근의 합은 0이잖아. 모든 근의 합이 0이니까 이 전체가 다 0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얘는 얘하고 똑같아. 결국 4,000이네. 정답은 4,000이네. 자, 이제 마지막 한 문제 32번 문제, 고차방 방식에서 마지막 한 문제 32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4차원 방식, 얘가 서울대학 내신분을 가질 때 A 값의 범위를 찾아보아라. 얘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4차원 방식이 맞죠? 주어식이 4차원 방식이니까. 자, 그런데 얘를 알고 보면 얘는, 자, 32번, 자, 4차원 방식 x의 4제곱 마이너스 8x의 제곱 다음에 4a 더하기 4는 0.
이때 얘가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가질 때 A의 범위를 찾아보아라 그랬어요. 봅시다. 요 방정식에서 4차원식에서 4개 근이 나올 거 아니야? 4개 근이 서로 다르게 그리고 실근을 가져야 돼. 자, 얘는 우리가 여기는 관련된 4차원식이 맞는데 특히 4차원식 중에서 x의 4제곱, x의 제곱 이렇게 짝수로 구성되어 있는 식을 보기차 방정식이라고 했어. 맞지? 보기차 방정식이야. 어떻게 풀어요? x의 제곱을 t라고 놓고 문제를 풀지. 자, x제곱 t라고 놓으면은 t제곱 마이너스 8t 더하기 4a 더하기 4는 0이 됩니다. 보자. 이제 얘는 t가 2차 방식으로 변했단 말이야. 얘를 풀어주면 t 값을 구해지겠지. 그래서 얘를, 자, 예를 들어서 요 놈을 풀어보자. 그랬더니 t가 나오는데 t가 만약 그냥 근을 구했는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거야. 2하고 예를 들어서 6이 되었다. 한번 얘기해볼까요? 두 개의 근이 2하고 6이 되었대. 그러면 2하고 6이 되었다. 2하고 마이너스 6이 되었다. 이렇게 써볼까요? 2하고 마이너스 6. 얘를 두 개의 근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자. 지금 예를 든 거야. 근데 t는 누구냐면 x의 제곱이거든. x의 제곱이 t 나왔으니까. 그러면 x의 제곱이 2 또는 x의 제곱이 마이너스 6인가? 그럼 x의 제곱이 2, x의 제곱이 마이너스 6. 그러면 여기서 x를 구하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i가 되지. 자, 어때요? 두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같지? 문제에서는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간다고 그랬지?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되었어. 뭐가 문제였지? 그 위로 올라가 볼까? 여기서 얘 때문에 이 마이너스 6 때문에 허근이 되었네? 더 올라가 볼까? 두 개 근이 2하고 마이너스 6이 나왔어요. 얘가 잘못된 거잖아. 이 문제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얘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얘가 6, 마이너스 6이 아니고 만약에 그냥 6이었다고 가정해 볼까요? 얘가 6이었다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x의 제곱이 6이니까 x는 뿔마 루트 6이 되겠지.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줄은 서로 다른 두 줄은 서로 다른 네 줄을 갖는 게 맞네. 알겠어? 자, 그러면 여기는 이 식이 보기차 방정식이 x의 제곱을 t로 채원했을 때 이런 2차 방정식을 변하게 되는데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서로 다른 양수의 근을 갖게 되면 서로 다른 그 양수의 근을 갖게 되면 결국 이렇게 돌아왔을 때 이 4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는 거야.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는 양근이고 하나는 음근을 갖게 되면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게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 t라는 2차 방정식이 둘 다 음근, 서로 다른 두 음근을 갖게 되면 서로 다른 네 허근을 갖게 된다고. 문제는 이것처럼 서로 다른 네 실근도 잘 나오지만 두 실근과 두 허근을 갖도록 또는 서로 다른 네 허근을 갖도록이라는 표현으로 되게 잘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면 그에 따른 이 t에 관한 2차 방정식에서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러면 이제 이 문제의 풀이로 가봅시다. 결국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게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여긴 t가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양수의 근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얘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로 왔잖아.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4차 방정식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니 2차 방정식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갖기 위한 a 값의 범위를 찾으면 된다. 자, 서로 다른 두 양근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판별식 0보다 원래 공식에는 크거나 같다는데 서로 달라야 되기 때문에 등호가 빠지는 거지. 판별식 0보다 커야 되고,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두 근의 합이 양수,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두 근의 곱도 양수. 요걸 만족해야 돼. 자, 하나씩 찾아보면, 자, 4분의 b,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ac 4a 더하기 4. 이 값이 여기다 커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4a가 넘어갔으니까 4a가 되겠고 12가 되어서 a는 3보다 작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8이 0보다 크다. 당연한 이야기고. 자, 알파 베타는 a분의 c 4a 더하기 4. 이게 0보다 커야 돼. 그리고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자,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아.
결국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이야기야. 알겠죠? 이렇게 해서 복잡한 문제를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